안녕하세요. 세질기 기초영문법의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세질기 기초영문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12강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를 마지막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형용사와 부사는 여러분이 팔품사에서 아마 처음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앞부분에서 충분히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문장에서 만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할과 모양은 조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서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12강으로 빼놨습니다. 그럼 형용사부터 같이 볼게요.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뭔가요, 여러분? 네, 그쵸.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꾸며준다거나 또는 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 형용사였죠. 그거를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어떤 용법이라고 하냐면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한정적인 용법이라는 거는 형용사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있는 서술적인 용법은 뒤에서 볼 건데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서술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정용법부터 같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 구조냐 하면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 오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She is a beautiful girl 하면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이다 해서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I saw a wooden desk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우르는 나무로 된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문법적인 용어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서 꾸미는 경우를 볼까요? 형용사가 여러분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영어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예문을 같이 볼게요.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뒤에서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앞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할 특별할 어떤 것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I have nothing.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것이 없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형용사가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형용사가 앞이나 뒤에서만 꾸밀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보어로 쓰이지 않고요. 보어로 쓰이지 않고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만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적어놨죠. 여기에서 사실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모의고사나 어떤 그런 동형 모의고사나 이런 데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빈출되는 항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 정도. drunkn이 명사 앞이나 뒤에서만 수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뜻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보어 자리에 이렇게 오는 아이들을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형식에도 올 수 있고요. 당연히 이때는 명사가 없죠. 여러분 앞뒤로 명사가 없지만 보어 자리에 와서 서술적으로 풀어서 설명이 되는 또는 해석이 되는 그런 형용사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I am 하고 이형식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격 보어로 쓰인 경우. 참고로 be aware of는 뭐뭐를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고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쓰이니까 of랑 전치사 of랑 잘 어울려서. 그래서 I am aware of the truth 하면 나는 그 진실을 알고 있다. 또는 이런 식으로 alive 하면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he is alive 하면 그는 살아있다. 또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특징을 잠깐 보면 어가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좀 붙은 게 많은 그런 형용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기본적인 형용사들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어가 붙어 있는 거는 명사 바로 앞이나 뒤에서 수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 하면 alive man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죠. 얘네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형용사들은 뜻과 함께 서술적 용법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부분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은요. 정관사 더와 형용사가 같이 쓰인 경우예요. 여러분 이때는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요. 이 형용사가 명사로 바뀝니다. 품사, 명사로 짠 이렇게 변신을 하고 또 중요한 건 복수를 뜻해요. 복수. 수가 여러 개인 것을 뜻합니다. 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The government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정부는 해야만 합니다. support, 지원해야 합니다. The old 하면 old가 나이든 이라는 형용사인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이게 복수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 즉 노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이게 복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비동사 자리, 동사 자리에 수일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표현 다음에는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the rich 하면 rich는 부자인, 돈이 많은, 부유한 이런 뜻인데 더가 붙어서 부자들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가 된 거고, the rich are 해서 복수명사니까 복수 동사로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준 걸 볼 수 있습니다. The rich are helping many people 하면 부자들은 돕고 있는 중이다, 돕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이런 문장이 되겠고, 해석보다 여러분 여기 동사의 수일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형용사 중에서 이게 여러분이 기본 문법 책, 지금은 기초 문법이고요. 기본 문법 책이나 심화 문법 책으로 가면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몇 개, 중요한 것만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some과 any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some은 보통 무슨 뜻으로 알고 있냐면 몇몇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이라는 뜻은 복수를 좀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some은 단수 명사와도 쓰일 수 있어요. 그때는 뜻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뜻이 되느냐? 어떤 명사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 saw Mia. 나는 미아를 보았다. 그런데 미아가 뭐 하는 걸 보았나요? 이거 오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지금 현재 분사가 왔고, 미아가 말하는 걸 보았는데 with some guy 했을 때 몇몇의 남자들이 아니라 여기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어떤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수명사와 쓰일 때 바로 몇몇이라는 뜻이 되면서 P와 같은 뜻이 돼요. 예문을 한번 보면 There are some apples 하고 지금 복수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on the table, 그 테이블에는 사과 몇 개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단수명사일 때는 뜻이 살짝 바뀌어서 어떤이라는 뜻이 되고, 중요한 건 some이 몇몇의 라는 뜻을 가지고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수명사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수명사와도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some은 셀 수 없는 명사와도 어울릴 수가 있어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개념을 잠시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물 같은 거요, water 이런 거 셀 수 있나요? 물론 병에 든 물은 한 병, 두 병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단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uncountable 이라고도 하고요. 영영사전에 보면 또는 그냥 사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나 또는 이런 식이나. 이거는 uncountable에서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뭐가 있냐?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요, s나 es가 붙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셀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의 형태로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information, 정보 있잖아요. 이것도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furniture는 가구인데 우리는 가구를 한 점, 두 점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이것도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어차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some 뒤에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을 때는 어떤 해석이 되느냐? 약간의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I've got some information 했을 때 s가 없죠? 그리고 some이 붙어서 약간의 라는 뜻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any로 넘어갈게요. any도 역시나 단수 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긍정문에서 특히 어떤 뜻이냐면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I can visit, 나는 방문할 수 있다. to any place 하고 any 다음에 단수 명사가 이렇게 왔죠. 어떤 장소라도, 어느 장소라도 in LA, LA에 어떤 장소라도 갈 수 있다. 긍정문에서 쓰였을 때는 해석이 어떤 뭐뭐라도, every와 마찬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복수명사로 쓰이면 뜻은 어떻게 될까요?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는 any 다음에 단수명사를 쓰든 복수명사를 쓰든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쓰든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죠. 지금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서 I don't have any information, 나는 어떤 정보도 없다. 이거는 지금 부정문이네요. 그죠? 부정문이라서 어떤이라는 의미를 또 살려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w와 little을 볼게요. 여러분, few와 little은 어떤 뜻으로 알고 있나요? 방금 some하고도 같이 봤듯이 few 하면 약간의 라는 뜻 맞죠? 그리고 little도 약간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를 배웠는데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가 쓰이고 little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셀 수 없는 명사, uncountable 이렇게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countable, 셀 수 있는 걸 뜻하고 uncountable, 이것은 셀 수 없는 명사를 뜻하는데 few는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이고요.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와 같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A few students took the exam. 몇몇의 라는 뜻이 되겠죠? 몇몇 학생들은 take the exam 하면 시험을 치르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았다. take의 과거니까 시험을 치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고 갈게요. 정말 이거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나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few랑요, 그냥 few랑요, 영어에서는 이 둘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few는 우리가 지금 봤듯이 몇몇의 라는 뜻인데 few는 어가 없을 뿐이죠. 이 부정관사 어가 없을 뿐인데 다른 뜻이 돼버려요. 어떤 뜻이냐면 거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준부정어라고도 해요. 그래서 few는 약간의 몇몇에 있다는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라면
few는 거의 없는이에요. 그리고 동사도 역시나 부정적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문을 볼게요. Few students, 학생들이요, took the exam. 이렇게 하면 이 문장과 똑같은 뜻이 아니라 거의 약간 다른 뜻이 돼요. 부정적으로 읽으면 거의 학생들이요, 동사를 제가 부정을 해주라 그랬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few는 준부정어라서 거의 없는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little도 마찬가지예요. little도 few나 little이나 뜻은 똑같은데 명사에 따라서만 얘네가 다른 게 온 거고요. little 하면 약간의 라는 뜻이고, 어가 없는 그냥 little은 똑같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여기에 little이 있고 여기에는 little만 있죠. 차이점을 보면 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장의 뜻이 아예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은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bowl 하면 그 그릇에 물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있다는 건데, 아래 문장 There is little water, 어가 없죠. 어가 없을 때는 in the bowl 하면 그 그릇에는 물이 거의 없다라는 뜻의 부정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지금 동사를 부정을 해주고 있죠. 동사를 부정해서 부정문처럼 읽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부사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부사는 여러분, 부사의 기능이 뭔가요? 부사에는 굉장히 많은 걸 수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의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같은 품사인 다른 부사도 수식을 할 수 있고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사의 형태는 대부분 어떻게 생겼죠? 네, ly로 끝나는 게 대부분의 부사의 형태였는데, 잘 생각해보면 ly 앞에는 보통 형용사가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quick 하면 형용사인데 그냥 빠른 이라는 형용사고, 여기에 ly가 붙어서 빠르게 라는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careful은 신중한 이라는 또 형용사인데, 여기다가 ly가 붙으면 신중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라는 부사가 되고, happy도 행복한 이라는 형용사가요, happily 하면 행복하게 라는 부사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gentle 하면 부드러운이고 gently 하면 부드럽게 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부사가 된다는 거. 근데 뒤에서 또 보겠지만 모든 부사가 뒤에 ly가 붙지는 또 않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또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예문이 또 나와 있죠. She moved the box. 그녀는 박스를 옮겼다. 그 상자를 옮겼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인 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고 했는데 명사에 ly가 붙으면요, 명사 플러스 ly는요 형용사가 되어버려요.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암기를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잘 나오는 걸 골라보자면 이런 거나 이런 거나 또는 lovely 같은 표현.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부사에 ly가 붙는다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표현을 부사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다 형용사입니다. 보세요. love는 사랑이라는 명사로 쓰일 때가 있죠. 사랑하다 말고 명사인데 거기에 ly가 붙어서 사랑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고, friend는 친구라는 명사죠. 그런데 거기다가 ly가 붙어서 친근한 이라는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cost는 값인데
여기에 ly가 붙으면 값비싼, 이것도 역시나 형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week는 한 주죠. 주, 일주일, 그 주인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한 주의, 일주일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leisure 하면 여러분 여유, 한가로운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 leisurely 하면 한가한, 여유로운 이런 뜻이 되고, time은 시간인데 timely 하면 시기적절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고, coward는 겁쟁이인데 cowardly 하면 겁이 많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We have to 하면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uild an apartment,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야만 한다. 언제요?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한 때에. 그래서 뒤에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아까 전에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형용사에 ly가 붙었을 때 그대로 형용사인 경우를 볼게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요, 그냥 단어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암기해주면 되겠어요. 역시나 암기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한 번 암기해두면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 되도록이면 암기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그때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dead 하면 죽은 이라는 형용사인데, deadly 하면 죽게 라는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deadly 하면 치명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lonely도 외로운 형용사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에 형용사에 플러스 ly가 형용사냐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형용사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ly가 붙는다고 해서 다 부사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likely는 무엇 할 가능성이 있는인데, 가장 중요한 표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 be likely to 부정사,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 할 것 같다, 무엇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독해에서도 그렇고 표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lively는 활기 넘치는, 그리고 lowly는 낮은, 하찮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더 헷갈리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단어를 따로따로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long 같은 경우에 우리 긴으로 알고 있죠. 긴, 형용사예요. long hair 하면 긴 머리, 긴 머리카락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부사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ong rope 하면 여기 rope이 명사고 long이 형용사여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 긴 끈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live는 동사죠. 살다. live long 하면 오래 살다로 오래라는 부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hard도 볼게요. hard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로는요, 어려운 또는 딱딱한 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부사로는 어떤 뜻이나요? 열심히 라는 뜻이 있죠. 여기는 형용사의 뜻, 세 번째 뜻은 부사. 그래서 형태가 똑같아요. 어떨 때는 어려운, 딱딱한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열심히 라는 부사로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문맥을 읽어보고 문장을 읽어보고
적절한 뜻을 하나 골라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hard work 하면 여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런데 work가 동사로 쓰였을 때 주어가 있고 주어가 work, 한다 하면은 일한다인데 뒤에 이렇게 hard가 오면 이때는 열심히 일하다 라는 부사의 뜻을 갖게 됩니다. 어렵게 일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fast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fast는 형용사와 부사 둘 다 돼요. 그래서 빠른 이라는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빠르게 라는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fast car 하면 빠른 자동차인데 동사 뒤에 이렇게 와서 go fast 하면 빠르게 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경우도 볼게요.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 규칙은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에 있는 뜻을 외워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high의 경우를 볼 건데 high는 여러분 형용사와 부사 모두 쓰여요. 어떤 뜻이냐 하면 높은 그리고 높게 라는 뜻으로 high만으로도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부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high early는 무슨 뜻일까요? high early 이거는 완전 다른 뜻이 돼요. 다른 뜻, 다른 뜻. 다른 뜻이 뭐냐면 very랑 똑같은 뜻이 됩니다. 즉 매우 라는 뜻이에요. 매우. 그래서 그냥 high 하면 높은, 높게 형용사나 부사가 다 되고요. high early 하면 매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같은 뜻을 다 적어놨죠. deeply도 깊게 라는 뜻이 아니라 매우 라는 뜻입니다. 매우. terribly도 끔찍하게 라는 뜻보다는 매우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highly를 자꾸 높게 라고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헷갈리지 말고 highly는 전혀 다른 뜻인 매우 라는 뜻이라는 거. 특히 very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예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he is highly intelligent 하면 intelligent가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보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 앞에서 부사인 highly가 매우 라는 뜻으로 꾸며주고 있죠. 매우 지적인 사람이다. 매우 똑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높게 똑똑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highly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 라는 뜻. 자, 그 다음 계속해서 late의 경우를 볼게요. late는 늦은 또는 여기 제가 빼놨는데 늦게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lately 하면은 이게 늦게가 아니라요. 늦게는 이미 late가 가지고 있고 lately 하면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Have you heard of 하면 여기에 have, pp가 쓰여서 우리가 현재 완료해서 배웠던 그 시제 모양이죠. 그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죠. Have you heard of 하면 뭐 들은 적 있니? 라는 뜻입니다. Have you heard of the news lately 하면 최근에 그 소식 들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 라는 뜻이라는 거. 그 다음 hard의 경우도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hard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형용사 뜻까지 합쳐서 총 3가지의 뜻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hardly는요. hard에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죠. 어떤 뜻이 되나요? 거의 무엇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게 돼요. 이럴 때는 또 동사를 부정해주면 되는데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They hardly know 하면 그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의 모른다 라고 동사를 꼭 부정을 해줘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무엇 않는이니까 거의 알지 않는다. 즉 거의 모른다. each other. 서로를 거의 모른다. 네, 그럼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보면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빈출도가 높습니다. 별표를 해두시고요. 앞에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형용사와 부사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태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출제자분들이 많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은 몇 형식이 있었죠? 그쵸? 2형식과 5형식이 있었죠. 2형식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구조일 때, 이런 보어 자리에 절대 부사가 올 수 없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뭐와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와 형용사라는 품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사는 올 수 없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looks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는 저희가 2형식 문장에서 감각동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happily 라는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happy를 형용사인 happy로 고쳐줘야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헷갈린다고 했나요? 네, 해석을 하면 부사처럼 되거든요. 마치 부사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부사처럼 돼요. 행복한이 아니라 행복하게 라는 부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올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사가 올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혼동할 수 있는 부사의 형태인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부사의 형태가 같더라도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를 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예문을 보면 I wanna climb a highly mountain 하면 highly는 여러분이 어떤 뜻으로 착각을 하기 쉬우냐? highly는 높게라는 뜻으로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높게는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네, high입니다. high. 높게는 그냥 high예요. 그렇기 때문에 high early는 무슨 뜻이죠? high early의 원래 뜻은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그래서 매우, 산 이런 식으로 이상한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high early를 그냥 high로 바꿔주면 어떤 뜻이 되죠? 그죠? high가 높게라는 뜻도 있지만 높은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인 mountain을 수식하는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I wanna climb a high mountain 하면 나는 오르고 싶다. 높은 산을, 이렇게 되겠죠.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고, 그 다음 이어서 부사의 위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를 이용해서 앞에와 같은 문장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부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빈도부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빈도부사라는 건요, 여러분, 빈도는 무엇을 말하나요? 그렇죠. 어떤 수를 말하죠. 항상이라던가 아니면 종종이라던가 가끔이라던가 이런 빈도수를 나타내는 게 부사거든요. 이거를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빈도부사의 위치는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비동사와 조동사가 나올 때는 그 뒤에 위치하고요, 일반 동사에는 그 앞에 위치합니다. 자, 여러분, 비동사와 조동사는 생긴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예문에서 complain 이런 거 보면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에요. 조동사라는 건 can이나 may나 should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반 동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빈도부사가.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비동사가 있네요. 그죠? 비동사는 빈도부사가 어울릴 때 뒤에서 이렇게 빈도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빈도부사의 뜻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빈도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always는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고 often은 종종, 자주 이런 뜻이고, usually는 보통,
그 다음 sometimes는 가끔, 이따금씩, 그리고 never는 절대,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그러면 She always complains. 그녀는 항상 complains of food.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She always complains 라고 써야지 She complains always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He is often late for the lesson. 그는 종종 late for the lesson 하면 수업에 늦는다 했을 때 He often is late가 아니라 He is often late for the lesson 이라는 거죠. 이런 어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enough인데 enough도 아주 종종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enough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 부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뜻은 어떻게 되느냐? 형용사로 쓰일 때는 충분한 이라는 뜻이고 부사로 쓰일 때는 충분히 라는 뜻인데요. enough가 형용사 충분한으로 쓰일 때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모두 수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사로 쓰일 때는요, 여러분, 부사로 쓰일 때는 어순이 정해져 있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반드시 어디에서 수식을 한다고요? 네,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합니다. 예문을 보면 I don't have enough money 하면 이 money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충분한으로 쓰였어요.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라는 뜻이라서 명사 앞으로 또는 뒤로 이렇게 enough가 올 수 있는데 enough가요, 형용사나 부사랑 같이 어울릴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smart라는 여기 형용사가 앞에 위치하고 있죠. She is smart 하면 그녀는 똑똑하다인데 enough가 뒤에 붙으니까 충분히 똑똑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녀는 충분히 똑똑하다. 무엇 하기에? To answer the questions. 그 질문에 답하기에 답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해서 enough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같이 와서 뭐뭐 하기에 충분히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to 부정사와 함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형용사와 부사 진도를 다 맞춰봤고요. 저는 체크업 문제 같이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업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She sang a 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sing은 sing의 과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렀다입니다. 불렀다. 첫 번째 거는 She sang a fast song 하면 빠른 노래를 불렀다. 말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fast가 빠른 이라는 형용사 말고 부사의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She sang a song 여기까지만 하면 그녀는 노래를 불렀던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fast, 빠르게 불렀다 해서 동시에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모두 답이었고요. 그 다음 2번은 it is like 나오고 likely가 나오는데 likely는 아까 배웠죠? 뭐뭐 할 것 같은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여기서 like는 동사 말고 여러분 전치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같은 이라는 뜻이 있는데 뒤에 대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타고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주어가 동사 할 것 같다 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like 뒤에는 명사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likely 라는 거.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It is likely that the recession will be continued for the time being 하면 for the time being은 당분간은 이런 뜻입니다. 당분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유지될 것이다. 지속될 것 같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절의 동사를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This article is 하고 easy 하면 여러분 형용사죠? 쉬운. 여기도 형용사가 있는데 enough가요. 형용사랑 같이 어울릴 때는 어디에서 수식을 한다 그랬죠? 그쵸? 이거 어순 문제죠. 어순. enough의 어순을 묻는 문제인데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is enough가 되겠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같이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for하고 나온 건 뭘까요? For middle school students. 이건 뭘까요?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기억이 나시나요? 의미상의 주어는 for랑 같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석을 해보면 이 기사는, 이 글은 is easy enough. 충분히 쉽다. 누가 뭐 하기에? 중학생들이 읽기에 충분히 쉽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She is highly intelligent 또는 high intelligent인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쓴 예문을 그대로 갖다 놨죠. She is high intelligent 하면 굉장히 이상한 뜻이 됩니다. 높게 똑똑하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high early가 무슨 뜻이랬죠? 그렇죠. 매우라는 뜻으로 intelligent를 해서 intelligent를 수식해 주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She is highly intelligent 하면 그녀는 매우 똑똑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he하고 consider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consider는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오형식으로 consider가 쓰이면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어해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끔 여기다, 목적격 보어로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여기서 목적어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바로 보어 자리란 말이에요. 특히 목적격 보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사가 오나요? 그죠? 명사와 형용사가 오고 부사는 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스페셜리라는 부사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스페셜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그는 이 선물을 특별하게 여겼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never가 나오고 있는데 never라고 해서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한 번도 하지 않는 해서 빈도부사라 그랬죠.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네,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앞에 오죠. 그렇기 때문에 I think never이 아니라 I never think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니까요. think가. 해석을 해보면 나는 never think 하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예요. I never think.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라는 문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드디어 세제일기 기초영문법 12강 총 12강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이 1강부터 12강까지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서 보면서 체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